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거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65세 박미순 씨는 텅 빈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자녀들로부터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미순의 가슴 한편은 공허했습니다. 35년 전 첫째 현우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간병하고 중학교 때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고등학교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둘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이 돌보랴, 갓난아이 키우랴 정신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막내 준호까지 태어나면서 미순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간병사로 일하면서도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 야간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자신의 꿈? 그런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수진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으며 준호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조언을 하면 엄마는 요즘 세상 몰라라는 차가운 반응만 돌아오고 도움을 요청하면 지금 회의 중이에요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미순의 말은 종종 무시되거나 중간에 끊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오늘 미순 씨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현실적인 해결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미순의 하루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TV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오전에는 집안 청소, 오후에는 장보기, 저녁에는 또다시 혼자 식사.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리지만 올 때는 대부분 무언가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3시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미순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현우야. 잘 지내지? 엄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밤새 작업해야 할 것 같은데. 미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일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예약해둔 일정이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내일 병원에. 엄마, 정말 급해요. 이 계약 성사되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어요. 병원은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결국 미수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예약은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들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수진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회사팀 회식이 생겼어요. 지훈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아, 엄마가 오늘 친구들과 만나기로. 엄마, 이런 자리에 안 나가면 승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다음에 봐도 되잖아요. 미수는 또다시 자신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간호사 동료들에게 죄송하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미수는 좋아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아, 엄마 요즘 서예 배우고 있어. 미수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써본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서예요? 엄마,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손주들이나 더 봐주세요.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미순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미수는 조용히 서예 도구를 치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단지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자 할머니 69세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봐달라고 하면 몸이 아파도 거절 못하겠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괜찮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엄마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앉은 이순희 할머니 71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자식들 부탁 거절 못하면서 자식들은 우리 부탁은 쉽게 거절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박정란 할머니 66세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용돈까지 모아서 손자 학원비 보태드렸어요. 그런데 손자가 할머니 이 정도 갖고 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항상 베푸는 존재, 희생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효도라는 가치는 자녀에게만 요구되고 부모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과도해질 때 오히려 존중을 잃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65세의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 보였을까요? 언제부터 자신의 의견이 이렇게 가벼워졌을까요? 내가 언제부터 투명인간이 된 걸까? 그날 밤 미수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하나씩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요청해도 첫 번째 대답은 항상 응, 알았어였습니다. 내가 원하는지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라고 답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며 웃어넘기고 진통제를 먹어가면서도 돌봐주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일주일 내내 장보고 음식 만들어도 엄마가 해야지라며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아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항상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좋은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인근 실버타운에 사는 이영희 씨 68세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제 집 열쇠까지 가지고 다녀요. 미리 연락도 없이 와서 엄마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라고 하면서 냉장고를 뒤져요. 저는 그저 웃으며 많이 가져가라고 하죠.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에 와서 깨워요. 술 취해서 집에 가기 싫다고. 저는 입을 덮어주고 해장국 끓여주죠.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희 씨는 자녀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모든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은 어머니를 더욱 당연시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쉬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항상 거기 있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과도한 수용 오버 마이너스 어카머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허용할 때 상대방은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결국 존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수진이 갑자기 출장이 생겼다며 손주 지훈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날은 미순이 오랜 간호사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획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급해요. 사장님이 갑자기 부르셨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미수는 동료들에게 죄송하다며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6명이 함께 가기로 한 계획이었는데
미순 때문에 전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역시 엄마는 최고예요. 수진의 말에는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희생은 공기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듯이 그날 저녁 지훈이를 돌보면서 미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쉬운 사람이 되었을까? 더 충격적인 것은 현우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제 프레젠테이션 자료 검토해 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계약 성사됐어요. 미수는 기뻤습니다. 아들의 성공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런데 엄마 다음 프로젝트도 자료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엄마가 하시는 게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현우는 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감사는 잠깐, 다음 부탁은 벌써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을. 존중은 희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온다는 것을. 그날 밤 미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써오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게 되었을까? 내 시간, 내 약속, 내 꿈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운 것이 되었을까? 변화의 첫걸음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미순이 최근 배우기 시작한 서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서예를 배우고 있어. 선생님이 글씨를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어. 미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65세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 그리고 인정받는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손주들이나 더 봐주세요. 현우 수학 성적이 안 좋다던데 엄마가 옆에서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미순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서예를 배우는 것이 시간 낭비라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평소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순을 쳐다보았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일이라고. 나이가 몇인데요? 그런 건 젊을 때 하는 거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투가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미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소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준호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단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순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나쁜 아이라는 게 아니야. 다만 엄마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걸 인정해줬으면 해. 엄마에게도 꿈과 희망이 있다는 걸.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현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병원 약속 취소하게 해놓고 언제든 갈 수 있다고 했잖아. 엄마 시간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이번에는 현우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수진아, 이건 예민한 게 아니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날 이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미순도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수는 인근에 사는 전직 교사 강민수 씨 70세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자녀들과 계속 논쟁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만 악화되더라고요. 민수 씨는 40년간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제 말을 무시하고 조언을 귀찮아했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던 선생님인데 집에서는 꼰대 취급을 받았죠. 민수 씨는 전략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조용히 말해도 진심은 전해져요. 오히려 침착할수록 상대방이 더 귀담아 듣게 되더라고요. 미순도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무시하는 발언을 해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또다시 급하게 아이를 맡기려고 전화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겼어요. 지훈이 좀. 수진아, 그렇게 부탁하면 엄마가 거절하기 어려운 거 알지? 네. 뭐가 어려워요? 엄마도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 미리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닐까? 수진이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죄송해요, 엄마. 오늘 뭐 하실 일 있으세요? 작은 변화였지만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수는 깨달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미순의 진짜 변화는 거절을 배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의 첫 번째 시험대는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2시 수진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급하게 부장님이 회사로 부르셨어요.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평소 같으면 그래, 어서 일 보러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기다려온 특별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오늘은 엄마도 약속이 있어. 전화 너머로 수진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무슨 약속이요? 서예 배우러 가야 해. 엄마, 그런 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정말 급한 일이에요. 미수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거절을 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수진아, 엄마에게도 중요한 일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 엄마, 정말로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투가 역력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결국 수진은 시댁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서운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수진아, 엄마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다만 엄마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수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날 서예 수업에서 미수는 평소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 미순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외에도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65세의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동년배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수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윤정숙 씨 63세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녀들 전화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그러다 우연히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정말 즐거운 거예요. 정숙 씨는 봉사활동 외에도 라틴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몇인데 춤을 춰? 라는 자녀들이 반응이 있었지만 무시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댄스 어때? 오늘은 뭐 하셨어? 하면서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미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달 후 서예 작품 하나가 동네 문화센터 전시회에 선정되었습니다. 작은 상이었지만 미순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엄마, 정말요? 그동안 서예를 시간 낭비라고 했던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선생님이 글씨에 감정이 잘 드러난다고 칭찬해 주셨어. 미수는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몰랐네요. 준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지난번에 함부로 말해서. 미수는 웃었습니다. 재능은 원래 있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어머니를 해드리는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현우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당당해지시고 멋있으세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저희 눈치만 보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엄마만의 생각과 의견이 있으시네요. 미수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뀐 것이라는 것을. 그 무렵 미수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간호사 동료들과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미수나, 정말 오랜만이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 박선영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자식들 다 장성해서 편하지? 글쎄, 편하다기보다는. 미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미수나, 그거 잘한 거야.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어. 동료 김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면 우리가 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를 필요 없게 만드는 거지. 맞아. 자식들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다가 정작 자식들은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야.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수는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비슷하다는 것을.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그날 이후 미수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동료들과의 만남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만은 양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녀들도 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의 하루 일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서예 수업, 화요일 봉사활동, 수요일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 목요일 서예 수업, 금요일 봉사활동, 토요일 친구들과의 만남월 2회, 일요일 가족 시간 또는 개인 시간. 65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항상 집에 있으면서 언제든 연락 가능했던 어머니가
오늘은 바빠요라고 말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더 정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세요? 현우가 예전과 다른 톤으로 물었습니다. 수요일은 독서 모임이 있는데 무슨 일이니? 프레젠테이션 자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언제가 편하세요? 어머니의 일정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지훈이 봐주시는 게 힘드시면 베이비시터를 구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다만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자녀들이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자 미순의 가정에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멋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래? 예전에는 저희 말에 무조건 응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이제는 엄마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대화하는 맛이 있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일들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봉사활동도 하시고 서예도 하시고 우리가 엄마를 너무 엄마로만 봤나 봐요. 박미순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미순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박미순이야. 너희들의 엄마이기 전에.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서 죄송했어요. 현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희생하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서예 작품 정말 멋져요. 저도 하나 배워볼까요? 준호는 어머니의 취미를 무시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며느리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현우의 아내 지영 씨가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머님,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멋진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미수는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며느리가 자신을 존경한다고 하니. 하지만 미순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박미순이라는 한 사람이야.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미순에게 말했습니다. 미순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약간 위축되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요. 다른 분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자녀들과 관계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던데 역시 본인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이웃 조명희 씨 67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달라진 거죠. 제가 저를 존중하니까 아이들도 저를 존중하게 된 거예요. 명희 씨는 미순보다 2년 먼저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가족 모두에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자녀들도 독립적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뭐든 엄마한테 의존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더 성숙한 거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수지는 예전에는 급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어머니부터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들을 먼저 고려해보고 정말 어머니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탁했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도 어머니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시간을 내주면 더욱 감사해했습니다. 준호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의견을 구시대적이라며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어머니의 인생 경험에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엄마,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 같은 거 엄마가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엄마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65세 어머니가 30대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상황.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미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예 실력이 늘어서 지역 전시회에서 입상도 했고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구청에서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활발해져서 매달 여행도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중하고 감사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봉사활동 어떠셨어요? 서예 작품은 잘 되어 가세요? 친구들과 만남은 즐거우셨어요? 자녀들이 어머니의 일상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순도 자녀들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바빠 보이면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물어보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현우야,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수진아, 육아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 경험으로는 준호야,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지? 엄마가 간호사 할 때 경험담 들어볼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1년 후 미수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중장년층 부모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날 20여 명의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무시해요. 아무리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요. 미수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미수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과도한 희생이 오히려 존중을 잃게 만든다는 것, 자기 존중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의 의미.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더 가까워져요. 진정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로 말이죠. 미순의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희망이 생겨요.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그날 집에 돌아온 미순을 현우가 반겼습니다. 엄마, 강의 어떠셨어요? 좋았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 엄마가 그런 일을 하신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처럼 멋있게 살 수 있을까요? 수진아, 너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다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면 돼.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미수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로 변화를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1년 전 투명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박미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지혜와 존엄성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65세의 미순에게는 여전히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순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과도한 희생보다는 건강한 경계선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게 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희생은 존중이 아닌 당연함을 만듭니다. 둘째, 자기 존중이 모든 관계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가 감정적 대응보다 효과적입니다. 넷째, 자신만의 삶을 사는 부모를 자녀들은 더 존중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경계선이 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여러분도 미순 씨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길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65세에도 70세에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